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맨이에요. 오늘은 어떤 거 알려드릴 거냐면요, 색감 보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색감에 대해서 궁금하시기도 했고요, 저는 이 색감 보정이라는 거를 정말 쉽게 잘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색감 보정을 해봤을 때 이것저것 만져보다가 뭐야 이거 왜 이래, 약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오늘 정말 꿀팁을 준비했으니까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색감 보정이라는 거는 저는 화장법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화장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는 이 로션을 발라요. 기초 화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화장 다음에 파운데이션, 즉 비비크림 같은 걸 바르죠. 근데 이 비비크림이 사람의 피부색을 변화시켜 주는데 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켜요. 피부 하얀 사람과 검은 사람, 그리고 황일인 사람에 따라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다음 조절하는 게 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이에요. 그러니까 볼터치라든지 그런 색을 넣으면서 나만의 개성을 넘치는 건데, 이 과정이 사진 보정이랑 동일해요. 어떻게 할 건지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라이트룸은 유료와 무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컴퓨터로 보정하고 싶다, 그럼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요. 근데 내가 기본적인 기능만 사용할 거다, 그러면 핸드폰 어플로도 충분해요. 그리고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니까 바로 결제하기보단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그때 PC로 넘어오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많은 것들을 다 알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요. 빛, 색상, 여기 옆에 자르기 툴을 사용하면 돼요. 이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화장법과 동일한데요. 화장을 맨 처음 할 때 우리가 기초 화장부터 로션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게 자르기와 동일해요. 자르기라는 거는 내가 처음에 사진 보정하기 전에 불필요한 요소가 없는지, 있는지, 그리고 수평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 돌려주면서 맞춰주실 거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선을 기준점 해가지고 일자를 맞춰주실 건데, 전 여기 밑에 이게 수평 수직을 맞추기에 가장 좋은 선일 것 같아요. 그 다음 하는 게 우리가 파운데이션, 즉 비비 발랐잖아요. 비비. 그러니까 피부 톤을 화사하게 만들고 그런 걸 분위기를 결정해준 요소는 이 빛 영역에서 만들어줘요. 빛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밝은 것과 어두운 것 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대비가 강하냐 약하냐 라고 말하는데, 이 둘의 경계가 이렇게 커요. 그러면 사진의 분위기는 개성이 강해질 거예요. 즉 각각 어두운 것과 밝은 것이 눈에 띄게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럼 대비가 약하다라는 거는 지금 이 둘의 경계선이 일치해가지고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진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그럼 대비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것만 다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것도 기준 잡아 드릴게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또 나눠볼게요. 어떻게 나눌 거냐면요, 전체적인 영역과 세부적인 영역으로 나눌 거예요. 여러분은 사진을 보정할 때 나만의 개성 넘치는 디테일한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건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건들면서 입맛을 조절해야 될까요? 저는 세부적으로 조절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느낌을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은 살짝 베이스만 맞춰줄 거고, 진짜는 이 세부적인 영역을 통해서만 조절해 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이제 순서대로 조작할 건데, 어떻게 조절하는지 차근차근 제가 설명시켜 드릴게요. 내 사진 원본이 만약에 이렇게 찍혔다고 해볼게요. 너무 어둡게 찍힌 거예요. 맨 처음에 이게 숫자가 지금 마이너스 1.54가 아니라 저희가 조절 안 했다 생각하고, 이게 지금 0인 상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원본이라 했을 때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밝혀줘야지 할 때 이 노출을 클릭하면서 일단 평균적인 값을 만들어줄 때 노출을 건들 거예요. 만약 원본이 괜찮아요, 그럼 안 건드셔도 돼요. 왜냐면 전체적인 베이스만 맞춰주는 기본적인 단계니까요. 네, 그 다음이 대비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사진의 분위기는 대비가 강한 사진과 약한 사진 이 두 가지로 결정된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사진이 대비가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먼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대비 탭은요, 내 사진이 지금 대비가 약한 사진에 어울릴까, 대비가 강한 사진에 어울릴까를 유추하는 용도로만 사용해 주세요. 나는 뭔가 대비가 약한 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라고 내가 판단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0으로 두세요. 왜요? 밑에서 우리가 그 분위기를 만들 거니까요. 그럼 우리는 기준을 잡았죠. 대비가 약한 사진으로 하겠다라는 걸. 대비가 약한 사진이 되기 위해서는 밝은 영역을 살짝 낮춰주고 어두운 영역을 약간 높여주면 이 둘의 경계선의 차이가 일치해져요. 이게 대비가 약한 사진을 만드는 방법이고요. 이런 느낌의 사진은 주로 이제 인스타 감성, 부드러운 감성일 때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이 두 가지로만 건드려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본 볼게요. 비포, 애프터. 지금 이 두 개 정도만 건드렸는데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죠? 그럼 이제 밑에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은 뭐냐? 지금 우리가 만든 대비가 약한 영역을 조금 더 보완해주고 보조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짝 약한 쪽이 여기니까 여기로 가다가 한번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 보조하고요. 검정 계열도 약간 좀 낮춰줘야지만 어느 정도 부드러워질 수도 있고 높여지면 부드러울 수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두 개의 중간 사이가 비슷해져 버리면 이렇게 하얗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의 느낌을 내기보다는 살짝 이런 느낌 적당한 정도까지 보조해주는 역할로 해주시면 좋아요. 비포, 애프터. 근데 여기서 이 흰색 계열과 검정 계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추가적인 팁을 드리면요. 밝은 영역과 흰색 계열 중에 어떤 게 더 많은 영역의 범주를 포함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밝은 영역에는 빨주, 노초, 파남보 다양한 색상의 영역을 포함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흰색 계열은 흰색의 단일 색상만 포함된 느낌, 좀 시각적인 이미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라이트룸 기계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각적으로 내가 어딜 건드리는지만 알아도 내가 뭘 건드려야 될지 이해가 되는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밝은 영역 자체가 범주가 더 넓으니까 최대한 여기서 많은 영역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근데 사진에 만약에 흰색 계열이 많은 사진이에요. 그럼 반대로 흰색 계열을 더 많겠죠? 근데 그러한 개념을 너무 분류하는 건 어려우니까 일단 위에 밝은 영역과 어두운 영역을 메인으로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두고 밑에 흰색 계열, 검정 계열은 보조로 조절해 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뭘 조절할까요? 이제 립스틱 발라야죠. 립스틱에 볼터치 발라야죠. 그럼 립스틱과 볼터치는 여기 색상 영역에서 와 많아요. 이거 뭐야 이게 다 이게 뭐야. 여기서 이 수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색 온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색 온도에 대한 기준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는 거를 정말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야외 사진일 때랑 실내 사진일 때랑 색 온도의 개념을 살짝 다르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즉 우리가 색감을 보정한다는 거는 기록된 빛을 보정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야외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은 빛을 만들어내는 건 뭘까요?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이 결국은 빛도 만들어주고 색도 만들어주는데 여러분들 일출 일몰 때 태양의 색을 떠올려 보실게요. 그때 색상이 어떻죠? 주황색 아니면 약간 빨간색 이렇게 붉으스름한 느낌일 거예요. 그럼 하나 더 그때 그림자는 어땠을까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연의 색을 잘 알아야지 자연스러운 색감을 보정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일출 일몰 때는 약간 좀 주황빛이 약간 좀 빨간색빛 약간 그런 거 그림자 같은 건 좀 약간 기울어져 있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다면요 사진을 보정할 때 그런 힌트를 보고 색온도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지금 이 사진은 몇 시일까요? 사진을 볼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틀린 그림 찾기예요. 이 사진은 몇 시일까? 그게 만약에 정해졌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맞는 색온도를 넣어주세요.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 저는 그림자가 조금 뉘어져 있는 거 보니까 살짝 해 질락말락 할 때쯤이구나. 그러면 색온도가 이렇게 푸르스름한 느낌보다는 약간 주황빛이 더 잘 어울리겠네?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색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 푸르스름한 느낌으로 갔을 때랑 주황빛으로 갔을 때
어떤 게 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기준이 그냥 저만의 기준이 아니라 자연의 기준이 되어야지만 자연스러운 색감을 보정할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색온도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 조절해주는 게 뭐 색조, 생동감, 채도가 있는데, 색조라는 개념은 라이트룸에서 살짝 우리가 알고 있는 색의 개념과는 다르게 설명해요. 근데 그런 학문적인 정의보다는 저는 색조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드릴 거냐면요, 내가 만약에 사진을 촬영했는데 뭔가 맨 처음에 찍은 원본이 이렇게 녹색빛이 많은 사진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때 녹색빛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반대색을 넣어주면서 빼줘야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색조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릴 건데 보색 개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지금 당장 초심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 사진에 초록색이랑 자주색이 많이 꼈는지가 안 보이면요, 건들지 마세요 일단. 그래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색조에 대한 개념 말씀드렸고, 그럼 생동과 채도에 대한 개념까지 같이 설명드릴게요. 생동감과 채도는 살짝 비슷한 개념이에요. 우선 오리지널은 이 채도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탄생을 했는데, 생동감은 이 채도의 단점을 보완한 기능이에요. 채도가 색을 순색과 가깝게 만든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나무의 초록색과 지금 이 풀의 초록색은 같은 초록색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뭔가 색이 더 진하거나 진하지 않거나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채도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요 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제 지금 얼굴 기준으로 제 얼굴이 중간 기준이에요. 근데 채도가 높은 초록색과 낮은 초록색을 다 끌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채도가 낮은 거는 중간 영역이 맞아질 수 있는데 이 채도가 높은 거는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버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살짝 보완한 게 생동감이라는 개념이에요. 생동감은 채도가 낮은 것과 채도가 높은 것의 중간 영역을 같이 높여줘가지고 약간 밸런스 있게 높이줘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색을 더 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럼 전 채도보다는 생동감 높이는 거를 더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조금 더 부드럽게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거의 비슷한 영역인데 채도는 더 진하게 올려주지만 채도는 살짝 부드럽게 올려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조절한 게 결국 빛과 색 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근데 원본이랑 비교해볼게요. 원본, 후보정. 이 정도만 보정해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색감 보정 못한다는 소리는 못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거 자르기, 빛, 색상 이 세 가지에 대한 기준을 화장법이라는 걸로 계속 머릿속에 이미지화 해보실게요. 그리고 나머지 개념들은요 사실 다루면 좋죠. 근데 일단 이것부터 익숙해진 다음에 심화적인 걸 가야 돼요. 그래야지 더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번 색감 영상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색감이 한 가지 상황보다는 다양한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이 하나의 예시로는 설명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예시에 맞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게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말이 저는 제작하기 전엔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는 더 알차고 재밌는 정보로 쉽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